자, 이번 주 월요일날 했었던 먼데이, 운동이 먼데이, 발목 들기였죠. 뒤꿈치 들기. 한번 해보셨나요? 뒤꿈치 들기?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뒤꿈치를 들었을 때 종아리가 더 발달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종아리를 뒤꿈치를 확 들었다가 확 내렸다가 빠른 속도로 이 동작을 하다 보면 근육의 펌핑처럼 근육이 좀 더 굳는 느낌이 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뒤꿈치를 들었다가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아주 천천히 지그시 내려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그 종아리 근육에 있는 그 혈관들 수축과 이완을 좀 반복해주면서 아주 근육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그 혈액순환을 더 도와주는 동작이 되니까 집에 있을 때 좀 앉아 계실 때는 오래 앉아 있었다, 아니면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아니면 뭐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시거나 택시 같은 거 기다리실 때 좀 천천히 해보시면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 동작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계단에서 해야지 좀 더 뒤꿈치를 내릴 수가 있어서 계단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냥 일반 평지에서 하시면은 조금 뒤꿈치를 더 아래로 내리는 느낌이 없어서 시원한 느낌이 덜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이용해서 앞꿈치만 좀 올려놓으시고 뒤꿈치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게끔 계단에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계단 굉장히 많이 보이죠? 운동을 안 할 때는 계단이 많이 안 보이는데 내가 계단 운동을 해야 되겠다, 계단을 좀 평소에 좀 습관적으로 운동을 좀 해보겠다, 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보려고 하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이 6층인데 그냥 올라가기도 조금 힘들지는 않은데 좀 애매한 층이다 보니까 예전에 8층에 살았을 때는 그냥 힘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6층에 살고 있어서 웬만하면 걸어서 올라가는 습관을 좀 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좀 바빠서, 스케줄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칼로리를 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 계신 분들, 또 이제 육아 퇴근을 계속 못 하시고 계시는 엄마들도 체력이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좀 다져지시면 계단을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좀 유지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뒤꿈치 들기로 처진 힘까지는 그 기운이 가지 않고요. 처진 힙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계단에서 킥백, 우리 다리 뒤쪽으로 차 올리는 동작 같은 걸로도 엉덩이 뒷부분, 처져 있는 엉덩이 부분을 좀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 겨드랑이, 오늘은 그 제가 뭐 수혈단이나 이런 걸 지금 따로 안 하고 지금 운동이 먼데이 개편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 좀 간단하게 그 운동 동작 좀 풀어보고, 그리고 지금 댓글 올라오는 거에 대한 답변이나 또 함께 우리 안 됐던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육상 빌딩 올라가고 싶으시다고요? 현영정님, 육상 빌딩. 저도 여기 지금 회원 후배분이랑 육상 빌딩을 올라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좀 올라가 보려고 한번 네, 지금 하고 있는데 10월달에 지금 여기 방금 나왔던 우리 후배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여기 잠깐 10월달에 프로필을 찍을 거예요. 그때까지 운동을 좀 지금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 식단도 지금 하고 있어요. 같이 제가 인스타에다가 소식을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시면 되고, 육상 빌딩 한번 우리 그 계획을 한번 잡아볼까요, 정말? 예. 10월달, 11월달, 가을쯤 선선해질 때쯤 육상 빌딩 함께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 네, 그쵸. 출산 후 몸무게는 원래대로 돌아왔지만 뱃살이랑 허벅지는 눈물.
제일 중요한 게요. 출산 후 다이어트는요. 일반 우리가 아가씨 때나 처녀 때 했었던 그 다이어트 방법이랑 똑같이 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패턴에 맞춰서 내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아이들이 생활 패턴을 내가 좀 주시를 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내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좀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게 되고 조그만 거지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습관적으로 내가 운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한테 조금 동기부여도 되고 어떤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아예 처음 하실 때 내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다 이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운동, 스트레칭도 좋아요. 그냥 앉아서 종아리를 좀 펴주는 종아리 이렇게 좀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이나 기본적인 스트레칭 먼저 좀 시작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30분 이상 뭐 1시간씩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10분, 15분 그렇게 하면서 30분씩 늘려가는 거고 또 아기가 점점 이제 3개월, 6개월 신생아 때는 계속 굉장히 같은 시간대에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2시간에 한 번씩 아이들이 깬다던가 하기 때문에 엄마 컨디션에도 굉장히 난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커가고 6개월 정도 되면 저는 좀 아기 생활 패턴이 좀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 틈이 보이실 거예요. 아기들마다 다 다르지만 그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 이용해서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셀룰라이트는요, 지방이 굉장히 지금 뭉쳐 있는 상태예요. 그런 거는 내가 좀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한다던가, 그리고 밀가루 음식, 흰 음식을 굉장히 즐겨 먹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요. 또 오래 앉아 있는다던가, 한 자세로 좀 순환이 안 되게끔 계신 분들, 그리고 다이어트를 좀 요요가 심하게끔 하신 분들일수록 그 뒤쪽에 다리 뒤쪽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셀룰라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뭉쳐요. 그래서 평소에 유산소 운동 같은 주 3회 이상으로 유산소 운동 30분 이상씩 해주시고 밀가루 음식을 끊어주셔야 돼요. 단 거랑 밀가루 음식을 끊어주셔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식단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허벅지에는 식단이 무조건 들어가야지 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엄마들은 뱃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스킨이 일단 많이 늘어나잖아요. 부피가 많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상태에서 복부의 근육, 우리 탄력 부분들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또 이 아이 낳고 나서 거의 6, 7개월까지는 복부가 굉장히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호흡을 하는, 제가 초반에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영상.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호흡하는 연습을 좀 미리 해주시면 이 복부에 수축하는 방법들을 많이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그런 호흡법들을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이 갈비뼈, 우리 만삭때 되면 갈비뼈 부분들도 많이 이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다치게 하는데도 이 호흡법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허벅지 앞쪽의 셀룰라이트는 대부분 근력 부족 때문에 더 많이 늘어져 있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 우리 무릎 위쪽 부분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탄력을 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른 비만 굉장히 더 어려워요. 마른 비만은 키로수로 보시면 안 되고 정말 체형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 27살 때까지는 허벅지 살이 굉장히 안 빠졌어요. 허벅지가 특히 안 빠지고 또 아이 낳고 둘째까지 출산한 다음부터는 다리는 얇아지는데 배 쪽 부분이 굉장히 안 빠졌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고 또 몸의 기초 우리 대사를 높여주는 근육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안 해주시면 근육은 계속해서 소실하게 돼요. 감소가 돼요. 그래서 먹는 거는 내가 평소대로 막 먹으면서 운동량이 많이 적어지거나 뭐 일상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매년 내 근육은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는 거.
그래서 매일 우리 계단 올라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기도 해요. 배만 부뚝하게 나오죠. 밥 조금만 먹어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쵸? 밥을 조금만 먹어도 배에 일단 탄력이 많이 없고 또 굉장히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밥을 조금만 먹어도 또 물을 수분 섭취를 조금만 해도 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등 뒤와 갈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흡법 좀 많이 참고를 하셔서 이 배에 내가 수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느낌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해보셔야지 내가 어떤 느낌인지 감각을 계속 찾으셔야지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은 특히 더 그런 게 많거든요. 내가 처음 하는 동작은 당연히 안 돼요. 많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내가 자극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운동을 계속해서 내가 동작을 좀 반복해 보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은 선에서 반복을 계속 해주시면 몸의 그 감각이, 근육이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감각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만 동작을 해도 예전에는 20번을 해야지 자극이 왔다면 10번만 해도 자극이 금방 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운동 시간을 막 1시간씩 내서 집중을 하지 않으셔도 30분 정도만 내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동작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는 거. 시댁 식구들이 살쪘다고 해서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만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영향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갈 길이라면 내가 목표만 정확하게 컨택을 해놓는다면 그 길만 잃지 않고 쭉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렇든 잘 못하고 있든 남의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내가 나만 집중해서 해주시면 돼요.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허리랑 목이 항상 뭉쳐서 몸이 힘들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좋은 운동 추천요. 일단 허리랑 목이 항상 뭉친다는 거는 불편하다는 뜻이죠. 자주 뭉치는 이유는 한 자세로 내가 오래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 약해진 부분들, 어깨 부분이나 우리 척추기근, 몸의 안정성을 도와주는 어떤 그 근육군들이 좀 약해질 때도 생기고요. 아니면 피로가 쌓였을 때도 생겨요. 그래서 집에서 폼롤러로 하는 마사지 같은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혹은 평소에 목과 이 등 뒤 부분의 근육을 강화를 시켜주시면 내가 평소에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자세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근육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피로도에서 조금 개선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길게 보신다면 평소에 이 등 뒤 부분 그리고 복부, 우리 몸통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근육들을 좀 강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날은 폼롤러로 꼭 뒷부분들, 능형근, 날개뼈 사이 부분들이나 뭉쳐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풀어주세요. 저는 아이 낳고 나서 반신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가 끝나고 나서 한 3달 이후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이제 정말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실 때 그 반신욕을 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높아져요. 일단 순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아이 낳고 나서는 초반에 내가 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6개월 정도 지나버리면 몸이 체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좀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그 순환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유산소 운동이나 마사지 아니면 따뜻한 찜질이나 반신욕 같은 걸로도 충분히 보완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운동할 시간은 정말 꼭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은 지금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더 가서는 힘들어요. 나중에는 내가 운동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때는 그걸 습관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아주 조그만 거창한 계획 아니에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꿈치 들기도 정말 쉬운 운동인데
우리가 벽을 잡지 않고서도 균형을 몸을 잡으면서 천천히 내려올 수 있는 밸런스. 나이가 들면 밸런스 감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건 내 몸의 어떤 위치 감각이나 그 몸을 좀 느끼는 이런 감각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운동을 해도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운동의 효과를 많이 높이시려면 감각을 높이는 운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힘을 쓰는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힘을 막 쓰는 운동들, 악을 쓰는 운동들은 길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운동, 근력 운동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부터 서서히 시작을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출산 후 늘어진 뱃살 탄탄해지나요? 안 하기엔 잃을 게 더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미용적으로는 늘어진 뱃살도 문제지만 추후에 우리가 가서는 기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내가 그 출산 후에 요실금 증상 있으신 분들 있죠. 이게 평생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거의 한 6개월, 8개월 이상 기침을 갑자기 재채기를 한다거나 막 갑자기 웃는다거나 점프를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들이 많았거든요. 운동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또 출산 후에는 특히 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초반에는 잘 몰라도 특히 둘째 출산, 첫째 출산 후에는 저는 많이 느끼지는 못했는데 둘째 출산 후에 몸이 굉장히 나빠지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첫째는 어쨌든 하나만 보고 패턴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두 명이 생기면 얘를 똑같이 재울 수가 없잖아요. 얘 잘 때 얘는 안 자고 얘가 밥 먹을 때 얘는 또 안 먹고 그 패턴들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회복이 되는데 느려졌었고, 또 그때 제가 당시에는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지금도 워킹맘이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그 시즌기에 들어서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첫째보다 둘째 때 다이어트가 거의 한 6개월이 더 걸렸던 것 같아요. 6개월이 더 걸렸어요. 근데 출산 후에는요, 당연히 몸매도 좋아지겠지만 출산 후 운동을 하셨을 때 나한테 오는 이점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안 하기에는 잃을 게 정말 많다. 왜냐면 추후에 내게 생길 수 있는 허리 통증이나 고관절 통증, 어깨 통증이나 또 일단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 삶의 질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계속 누워있고만 싶고 체력은 떨어지고 또 우울하고 몸에 기력은 없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좋아지지 않아요. 가끔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땐 괜찮지만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을 쓰지 않으면 근육은 더 계속해서 발달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또 해주셔야 되지만 만약에 습관이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운동이 습관적으로 안 되신 분들은 천천히 스트레칭하는 것부터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제가 다음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내일 지나고 월요일에 또 운동 올려놓을 거예요. 그거 한번 또 보시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억지로 한다는 느낌을 주지 마세요. 내가 운동을 뭔가 억지로 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습관이 되면 이 한 부분이, 운동을 하는 한 부분이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이 돼요. 그럴 때 정말 편해지고 압박감이 안 느껴져요.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인 거죠. 허리 디스크 돌출에 퇴행성 디스크도 있는데 계단 운동 괜찮나요? 계단 운동의 종류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허리 질환이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만 있는다던가 어떤 통증을 잠깐 개선시켜주는, 감소시켜주는 약물이나 아니면 뭐 주사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어떤 원인을 제거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퇴행성이라도 운동을 좀 해주셔야지 그 허리에 보완되는 운동들, 통증이 없는 선에서 허리를 좀 보완해 주시는 운동들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인스타 댓글에서 제가 그 영상에 그 척추 중립을 맞춰주세요 라는 말을 하셨었는데 그 뜻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을 봤었는데 척추 중립을 잘 맞춰주세요 라는 의미는 우리가 몸의 중립을 잘 맞춰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왼쪽 골반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오른쪽 골반이 많이 올라가 있는지 혹은 뭐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는지 내가 중립이 잘 맞춰져 있는지. 척추의 중립이 잘 맞춰져야지만 우리 다 이 긴 한 막대기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 몸통이 바르게 서 있어야지만 다른 부분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중립을 맞춰준다는 거는 내 몸에 지금 체형이 정렬이 잘 올바르게 돼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라는 뜻이에요. 바른 자세 서기도 한번 제가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동작에서 뭔가 어느 부분에 따로 지금 그 긴장을 주실 때 다른 부분에 지금 주시는 것 같아요. 동작은 제가 못 봤지만 그 바른 자세 서기를 하셨을 때 지금 그 제가 영상에 올려드린 거에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어디가 불편하다 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바른 자세 하실 때 다른 부분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턱끝을 살짝 당겨주고 턱끝을 대부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저도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자꾸 턱이 이렇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턱을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렇다고 뒤로 빼는 게 아니라 뒤통수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주시면 돼요. 뒤통수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그리고 긴장을 특히 하시는 분들은 목과 어깨에 통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이 목과 어깨의 긴장도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과 어깨가 불편하실 때는 좀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목이 앞으로 전방돼 있지 않게끔 뒤로. 특히 이 턱이 자꾸 앞으로 들리면요, 이 턱관절 부분에서도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턱관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긴장을 많이 하다 보면 특히 이 미간 부분에도 우리가 긴장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라고 우리 이런 부분들, 머리가 지끈지끈하게 아픈 두통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할 때는 한번 미간에 힘을 빼세요. 미간에 힘을 빼시면 여기 계속 우리가 긴장을 줬던 부분들이 쫙 펴지는 느낌이 나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뭐 지금 집중 모드에 들어갔을 때 이 미간 부분에 찡그리지는 않지만 미간 부분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턱에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는다던가 그런 분들은 미간에 힘을 빼고 쭉 넓혀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이 뒤쪽 두피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피가 쭉 펴지는 느낌? 얘네들이 약간 수축해서 긴장한 상태에서 좀 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것도 그 몸의 긴장을 좀 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호흡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거, 그런 걸 좀 해주셔야지. 왜냐면 이 목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저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좀 완벽하게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긴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숨을 자꾸 나도 모르게 참게 돼요. 숨을 나도 모르게 참게 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적어져요. 흉곽의 움직임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가 써줘야지 더 많은 호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목 근육으로 자꾸 호흡을 쉬게 돼요. 이렇게. 아이 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를 안을 때 특히 안쪽으로 팔을 많이 굽어져 있게 쓰기 때문에
등 뒤 부분들은 그 날개뼈 뒤쪽 부분들의 근육들은 굉장히 약해지고 또 이런 부분들 부유방들이 굉장히 순환이 안 되면서 늘어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부유방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뭐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생긴 부분들도 있지만 체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등을 많이 써주는 운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 안거나 뭐 앞쪽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평소에 만세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거 좀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서 있는 시간이 많은 직업이라 오후에 종아리가 단단하고 무거운 느낌이에요. 발 뒤꿈치 들기가 도움이 많이 될까요? 많이 되지요. 네, 많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 많이 단단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든다는 거는 앉아 있었을 때 이 다리 부분에 우리가 순환이 다 돼야 되는데 앉아 있는 부분에서 특히 고관절 있는 부분만 좀 펴주셔도 하체의 순환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퇴근을 하시고 나서 반신욕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이 풀려요. 그 다음날. 저 종아리가 굉장히 두꺼웠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2013년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게 반신욕이에요. 반신욕 하실 때 충분한 수분 꼭 섭취하시고요. 그래야지 노폐물이 잘 빠져요. 앉아있는 시간을 좀 줄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잠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반신욕을 좀 많이 해주세요. 족욕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다음날에 훨씬 붓기가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다리도 땅땅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인스타에서 한번 그 제놀 크림, 그 웜업 크림 한번 올려본 적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으실런지. 그 제놀 크림이 저는 운동할 때 굉장히 지금도 많이 써요. 땀이 좀 덜 나신다거나 요즘은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지만 이런 어깨 부분이나 관절 부분에다가 발라주시면 운동할 때 좀 순환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아리 부분에다가도 써봤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웜업 크림이나 아니면 이제 반신욕, 마사지 해주세요. 많이 좋아져요. 안 하시는 것보다 하는 게 이 종아리 둘레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동현 안녕. 저 배 고프죠? 수분 섭취 많이 해요.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데 아침에 저녁 때 제가 과식을 했다던가 할 때는 아침에 그냥 단백질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어요. 단백질 스무디를 만들어서 먹는데 굳이 아침을 꼭 챙겨야 된다라는 압박감은 가지지 마시고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식단을 정해야지 다른 사람의 어떤 기준에 저를 맞추면 안 돼요. 본인을 맞추면 안 돼요. 자, 지금 댓글에 뒤꿈치 들기를 하는데 그 양쪽의 다리가 느낌이 틀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 더 체크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앉아있을 때, 내가 그냥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편하게 앉아 있었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의 뒤꿈치가 다르게 바닥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쪽 골반이 올라갔거나 치우친 경우에는 뒤꿈치가 그쪽 부분이 더 잘 안 닿아요. 짧게 닿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바닥에 다 닿는데 뒤꿈치가 편하게 닿는데, 한쪽은 내가 의식해서 발을 좀 내려야지 뒤꿈치가 닿는 경우, 그런 경우도 뒤꿈치 드는 그 운동에서 좀 좌우가 틀리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가지실 수 있거든요. 골반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골반의 불균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좌우에 어떤 그 걸음걸이나 그러니까 골반의 문제죠. 걸음걸이 하실 때도 그런 분들은 무릎도 한쪽이 불편하실 그 확률이 많아요. 고관절과 이 무릎, 발목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 무릎 부분 그리고 발목도 다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같이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은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쪽 어깨가 유난히 올라갔거나 했을 때는 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저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고관절이나 척추의 어떤 힘, 척추 측만에서 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많이 개선됐어요. 저 정말 비포 사진 보면은 굉장히 많이 틀어져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운동을 꼭 해주셔야 돼요. 측만 같은 경우는 유연성 운동도 좋지만 근력과 또 안정성은 틀리죠. 근력은 힘을 쓰는 거지만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육들을 키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힘을 쓰는 근력 운동보다는 우리는 기능적으로 몸이 기능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의 운동들을 좀 택하시는 게 좋아요. 몸의 어떤 불균형을 좀 해소시켜줄 수 있는 운동들, 그런 운동들을 좀 찾으셔야지. 애쓰는 운동, 힘쓰는 운동은 물론 필요하지만요. 이제 출산 후의 엄마들한테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기능을 잘하게끔 해주는 근육들이 일을 잘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 운동들을 택하셔야 돼요. 특히 다이어트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다이어트로 시작을 하시다 보면 빨리 지쳐요. 그리고 그걸 성공한다 한들 요요 현상이 오는 게 아가씨 때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체념해요. 역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금 내 환경 때문에 할 수 없겠다 하고 체념을 해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선뜻 다시 시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체력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고, 또 몸에 어떤 정렬을 맞춰주는 운동들부터 밸런스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관절 지금 뒤꿈치 들기는 하는데 양쪽 느낌이 틀리다는 거는 이 종아리에 내가 쓰이는 어떤 기능들,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틀어져 있고, 또 개선을 시키시려면 고관절, 우리 건강하게 해주는 고관절 스트레칭이나 또 내발기기 자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돼요. 이것도 제가 지금 운동 프로그램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올릴 건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라송 산후 운동, 저 지금 올리고 있는 운동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은 제가 운동이 지금 종류가 많이 없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쭉 짜놨는데, 그 스케줄을 제가 30분 정도 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근데 그 동안은 한 동작 한 동작 되게 제가 먼데이 운동이 먼데이에서 올리는 동작들을 먼저 연습을 해주세요. 지금 댓글에서 뒤꿈치 들기 하는데 한쪽이 느낌이 틀리다,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댓글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시고, 일단 해보시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이상한 부분들은 체크를 꼭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1단계 운동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제가 올려놨어요. 1단계인 운동들은 대부분 운동을 내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부터 해야 되겠지 모르겠다는 분들, 그리고 출산 후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엄마들이 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나눠서 해주시면 좋고, 시간이 된다면 수면을 도와주는 운동들은 하루 3번 정도, 혹은 몸이 내가 불편한 느낌이 들 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남편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있고, 내일 또 이제 외출하시는 날인데, 저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뒤꿈치 들기랑은 별개의 말인데, 여기 지금 현영정님이 했죠? 승모근이 너무 볼록한데 보톡스 맞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운드 숄더에 승모근이 솟은 건 운동으로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건 체형적인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승모근이 발달됐다라는 거는 내가 굽은 어깨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깨 부분의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승모근을 좀 더 개입을 시켜서 많이 쓰기 때문에 발달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승모근이 발달이 됐다고 해서 보톡스를 맞으시잖아요. 보톡스의 기능이 뭘까요? 우리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 승모근도 분명히 어깨 기능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 근육이 발달됐다라는 거는 내 다른 부분, 어깨에 있는 어떤 다른 기능의 부분들의 근육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승모근이 발달이 된 거겠죠. 근데 이 승모근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기능을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능도 지금 좋지 않은데 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승모근 때문에 저도 보톡스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적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담이 걸린 거예요. 담이 걸렸어요. 근데 담이 잘 걸리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흉추, 우리 뒷부분, 목에 이 내가 만져봤을 때 목에 제일 큰 뼈 있죠. 그 아래 부분, 날개뼈, 우리 사이 부분, 날개뼈까지의 그 흉추, 등 뒷뼈 있죠. 쭉 척추 내려오는 뼈. 그 뼈의 어떤 그 움직임이 감소됐거나, 그리고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목 근육이 똑같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한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그게 왜 발달이 됐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집중을 해서 뭔가 많이 한다거나, 글을 많이 쓴다거나, 컴퓨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운동이 중요하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 내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루는 24시간이죠. 잠자는 시간 7시간 빼고 나머지 7시간, 보통 7시간 잔다고 했을 때 나머지 시간 중에서 뭐 일을 하고 이런 비율이 더 많은데, 운동을 제가 하는 비율은 아무리 많아도 뭐 2시간이라고 쳐볼게요. 준비 운동하고 뭐 하고 집중적으로 내가 어깨를 위해서 하는 시간은 사실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 몇 분을 뺀 나머지 시간들이 내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근육을 쓰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체형 개선이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기까지는 몸을 또 많이 써보셔야지만 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생활 습관 패턴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턱관절은 정말 저도 많이 안 좋았었어요. 딱딱 소리도 많이 났고, 그리고 잠잘 때 제가 이를 굉장히 꽉 깨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 치아 부분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종교합이 있으시다거나, 뭐 앞니는 뜨는데 뒷니, 어금니 쪽이 굉장히 많이 맞물리는 분들이어도 이갈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심리적으로 저도 굉장히 좀 예민하진 않은데,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그 예민 모드에 들어가요. 긴장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 하는 성향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긴장을 못 놓다 보니까 잠자는 데까지도 이 긴장을 못 놓는 거죠. 그래서 꼭 스트레칭을 항상 하고, 요가도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요가도 어떤 운동의 일부분이지만 요가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호흡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내 의식을 좀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종아리 가끔 컴퓨터 하다가 핑 도는 이유가 그걸까요? 이게 뭐죠? 라이브 저장해드릴게요.
견갑골이 아픈 건 어떻게 풀어요? 등 쪽이 아픈데 옆구리, 갈비뼈도 아픈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일까? 이거는요, 견갑대가 많이 아프신 분들 있죠. 불편한 분들. 어디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부분인데, 요런 부분들 있죠. 여기에 담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몸이 뻣뻣하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춤을 춰보면 알겠지만, 스스로 한번 춤을 한번 춰보세요. 몸이 예전엔 안 이랬는데 점점 뻣뻣해지는 느낌, 뭔가 내가 몸치가 되는 느낌, 그게 다 원인이 있어요. 이 위쪽 흉추 부분, 우리 상부인 흉추 부분들이 움직임이 적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 뒤를 돌아보는 동작에서도 흉추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목만 돌아가는 거죠. 목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같이 흉추가 같이 해줘서 뒤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목만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나 그러니까 가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건데, 지금 스트레칭이랑 운동, 강화 운동 다 같이 지금 프로그램 짜놨거든요. 월요일 먼데이 운동을 꼭 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그 스케줄대로 제가 30분 그 운동을 짤 거기 때문에 하나씩 운동 올라오는 거 꼭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직업이 도예가시래요. 저 처음이에요. 이 주변에 도예 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분명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이 부분들이 특히 긴장이 많이 되시겠다. 그런 거 직업적인 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요, 좌우에 골반을 틀어진 거를 어떻게 더 잘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훌라후프를 한번 해보세요. 좌로 돌렸을 때, 또 우로 돌렸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되게 안 되는 방향이 있어요. 되게 안 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느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골반이 잘 움직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좀 좌우 골반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죠.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 많이 하세요. 훌라후프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저도 한쪽 방향이 되게 안 되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되는데, 예전에 제가 펼침 운동, 높이뛰기 유산 선수를 했었었는데, 한쪽으로 점프를 하는 동작이다 보니까 골프 선수들이랑 똑같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골반 균형이 굉장히 안 맞았어요. 왼쪽 골반은 항상 쑤시고, 뭔가 막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쑤시는 느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없는데, 다리 전체가 다 불편해요. 순환도 안 되고, 붓기도 엄청 붓고, 또 오래 걸은 날은 이 고관절이 이어져 있는 부분, 요 부분들, 고관절 구가 굉장히 아프고 통증이 있고 저리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온다 싶을 때는 순환을 좀 도와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반신욕. 반신욕 매니아입니다. 저 반신욕을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려요. 지금은 너무 날씨가 더워서 추천드리기가 좀 그런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 목이랑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감기에 쉽게 많이 걸려요. 이 목 부분이 목감기나 이런 기관지염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가지셔야지 좋아요. 차게 하시는 것보다는 손발을 항상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고관절이 많이 틀어지신 분들은요, 발끝이 항상 차가워요.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유산소 운동 꼭 해주셔야 돼요. 목, 어깨 이런 근육이 잘 뭉쳐서 막 쑤시는 분들은요, 유산소 운동 좀 숨이 차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주 못하더라도 2회 정도씩은 숨이 좀 차게끔 유산소를 해주셔서 순환을 많이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운동하실 때는 항상 목과 이런 부분들을 좀 보호를 해주시고요. 자, 한번 또 이거는 잠시만요. 문화센터 수업은요, 원래 의정부 쪽에 지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제가 잘 안 알리다 보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 게 저번 주에 원래 있었는데 폐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제가 이거를 인스타에다 공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3빌딩 같이 걸어가는 거 한번 프로젝트 해보면 어떨까요? 어려울까? 뭔가 함께 하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뭔가 도움이 더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선풍기 틀어놓는데 껐어요? 발끝에 선풍기 틀어놓는데, 에어컨 아니면 돼요. 선풍기 괜찮아요. 자, 댓글 한번 더 봅시다. 원래 일산에 살았었는데 63빌딩 진짜 갈까요? 한번 좀 짜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아닌가? 월요일 먼데이 운동 이번에 또 기대하세요. 그리고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저도 사실 두근두근해요. 같이 제가 블로그 한지 지금 오래 됐어요. 10년 넘게 했는데 출산 후 다이어트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없었을 때 아주 운 좋게 체형교정센터에서 저도 근무를 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 일상에 개입을 많이 해서 좀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짤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원래 직업이 이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즌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기복이 좀 많았었는데, 올해 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건강하게 그리고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을 정리를 다 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차근차근 따라오시고요. 또 이 다이어트를 극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이 아니에요. 저도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고 안 해본 방법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해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을 좀 개선시킬 수 있고 또 어떤 한계가 없는 선에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굶는 거는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내 몸을 계속 망가뜨릴 수 있는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뭔가 건강한 식습관을 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출산 후 다이어트든 그리고 뭔가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든 안 하기에는 지금보다 잃을 게 더 많지 얻을 건 없어요. 얻을 거는 지방과 통증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방법을 좀 배워가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뭔가 이 나를 위한 어떤 사소한 거지만 나를 위한 뭔가 시간이 쌓여갈 때 느끼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주변에 좀 더 반응하지 않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요. 운동을 통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심리적인 부분이나 마인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또 출산 후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아주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많아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벤트가 터지기 때문에 나를 돌볼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엄마라는 역할에서 어떤 내 자신의 인생이 거기 엄마라는 역할에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울감도 많고 내가 아이를 위해서 계속 시간을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40대, 50대가 됐을 때는 뭔가 이 허무한 시점이 와요. 분명히 허무한 시점이 와요. 뭔가 공허하고 또 그때 뭔가 내 개발을 하기에는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성이지만 분명 결혼을 해서 출산하고 예쁜 아이들을 낳았지만 거기에서 내 어떤 타이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나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 건강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어떤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거를 조금씩 넘어갈 때 어떤 그 뿌듯함 그리고 뭔가 가능성 엄마한테도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엄마 타이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내가 보는 시야보다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좀 긍정적인 성격이긴 한데 제 스스로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굉장히 가둬놓는 편인데 운동을 통해서 많이 푸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해소를 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막 불평 불만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내 속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속의 문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셔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말, 행동에서 그 생각하는 나쁜 것들을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좀 내가 더 건강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은 진짜 너무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만 사용하면 이 운동이란 도구를 잘만 사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할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특히 엄마들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되어 보니 정말 아가씨 때와는 틀린 상황들이 많고 그 상황을 건강하게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 자. 언니 34이에요? 이게 뭐지? 저도 이제 벌써 30 중반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다이어트에 관한 포스팅을 많이 했다면 다이어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정말 이 몸의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회복이 안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오전에는 꼭 몸을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지금 그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패턴에서 좀 가려고 해요. 지금 아이들이 좀 많이 컸고 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뭔가 얘네들이 생활 패턴을 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운동하는데 좀 많이 걸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가 신생하거나 지금 좀 아기가 너무 어린 분들은 운동하는데 부담감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이거를 습관화 시켜야 되겠다 할 그 시점에서는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내가 아이한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엄마로서 뭔가 나한테 투자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죄책감이 들거나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내 정신건강과 마음을 꼭 챙기셔야 돼요. 운동 그리고 건강 꼭 챙겨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내가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 내 문제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이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엄마가 아프면요 이 가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엄마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는 진짜 내 맘대로 아프지도 못하겠구나. 아이 낳고 나서 내가 아프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 내가 해결을 하지? 괜히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은 내가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정말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필요한 시간이에요. 나 스스로한테 이 몸과 마음을 좀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운동도 있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좋은 책들 있죠? 그런 책들, 짧게 읽을 수 있는 책들, 좋은 뭔가 글귀가 있는 글들이나 혹은 따뜻한 차 마시는 시간, 그런 거를 좀 먼저 가져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운동에 부담 갖지 마시고, 뭔가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좀 편안하게 나를 해주는 것들을 좀 찾으세요. 실제로 내가 막 나쁜 것들을 보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 좋은 글귀나 또 뭐 명언들 혹은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많이 보실수록 그 생활에 어떤 그 활력을 더 주는 에너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볍게 내 어떤 마음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습관들, 그런 어떤 패턴들을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47초 남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네, 이제 진짜 더는 미룰 수 없다. 여러분, 엄마 운동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안 하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부담스럽지 않게 운동 준비했으니까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월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운동들 잘 따라와 주시고, 금요일 라이브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했으면 좋겠어요. 그 63빌딩 프로젝트 한번 찾아볼게요. 기대하시고, 자, 체력 떨어지지 않게 스트레칭이라도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갈게요. 4초 남았다. 안녕. 집에 가야 되겠어요.